안녕하십니까 여러분. 5월 6일입니다. 간밤에 뉴욕 시장에서는 보호무역 이슈가 다시 부각이 되면서요.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습니다. 비트코인은 94,000달러 선에서 조정을 받으며 숨고르기를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영화에 대해서 100% 관세 부과를 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는 바람에 리스크 회피 지금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과 주식시장이 모두 조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런 단기적인 불확실성 속에서도 스트래티지는 또다시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는 사실입니다.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1895BTC, 약 1800억 원어치를 추가 매수를 하면서 현재 총 보유량이 55만 5450BTC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전체 유통량의 약 2.6%를 비트코인 스트래티지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처럼 이 기업의 트레저리 전략은 여전히 계속해서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장기적인 축적 전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이 기업들이 결국 시장을 굳건하게 받치면서 지금 가격을 올리고 있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걸 보면서 단기적인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말고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로 한 블록씩 한 블록씩 미래를 쌓아나가는 하루가 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의 주요 트윗 보시죠. 샘러 사이언티픽, 에릭 샘러 회장이 마이클 세일러처럼 똑같이 자신의 X 계정에다가 샘러 사이언티픽이 1670만 달러치 비트코인 추가 매입했다, 그러면서 미국 4위 비트코인 재무기업으로 부상했다라는 자랑을 해놓은 트윗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샘러 사이언티픽, 그냥 뭐 비트코인과는 사실 뭐 테크, 비트코인, 그다음에 금융, 아니면 핀테크 이런 쪽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하는 회사인데 바이오 회사죠, 바이오 회사. 근데 이 회사가 비트코인 지금 재무 전략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고 에릭 샘러 회장이 비트코인의 재무 전략을 이끌고 있는 중인데요. 자, 스트래티지만 그래서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기업들도 있다. 167BTC를 이번에 추가한 샘러 사이언티픽. 그래서 총 보유량이 3634BTC다라는 거. 그래서 미국 내 비트코인 트레저리 보유량 기준 네 번째로 큰 기업이 되었다.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모아나가고 있는 이 흐름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한 자금 대비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을 효율적으로 확보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즉 BTC 일드가 이 샘러 사이언티픽이 이번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연초 대비 22.2%를 기록을 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주식 희석으로 많은 BTC를 확보했다는 뜻이죠. 22.2%가 이게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자사의 전환사채가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주주 입장에서도 좋은 게 주가의 호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가 얼마나 본업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냐가 더 이상 주가 부양의 요소가 아니라 이 회사가 얼마나 적은 주식을 발행해서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을 사고 있는지가 이 BTC 일드라는 KPI를 통해서 드러나고, 이게 바로 주가 부양 효과가 있다는 걸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BTC를 중심으로 재무 전략을 전환해 나가면서 이 자사의 전환사채나 아니면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통주, 우선주를 많이 팔고 있는데 이게 시장에서 잘 팔린다. 결국 이게 이 회사의 주가 부양 효과 로 바로 이어지는 이 새로운 어떤 재무 전략이 굉장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이 변화에 잘 적응을 하고 기회를 포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어서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도 어제 예고한 바대로 추가 비트코인 매수를 지금 공표를 했습니다. 95,000달러에 1895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제 어나운스가 나왔네요. 총 55만 5,450BTC를 이제 보유하게 되었고요. 총 380억 8천만 달러의 가치고 평균 매입가는 6만 8,550달러입니다. 네, 이번에 9만 5천 달러에 1,800개 넘는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했는데도 여전히 평단가는 굉장히 낮네요. 6만 8,550달러. 이번에는 앳더머니 ATM 보통주와 STRK 영구 우선주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했고 이걸로 비트코인을 샀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7.7만 달러에서 9.5만 달러까지 약 20% 오른 지금도 전혀 흔들림 없이 스트래티지는 매수를 이어가고 있네요. 4주 연속 매수죠. 이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고 저는 봅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가격이 오르면 사고 떨어지면 팔아요. 이게 구조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ETF 같은 경우는 진짜 포트폴리오 비율을 맞추려고 자동으로 매수하고 자동으로 팔죠. 그게 이제 수익률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매일, 매주, 매달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률이 이 투자자들에게 공개되는 펀드 매니저들은요, 절대 이렇게 그냥 묻지마 따지지마 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비트코인 ETF도 가격이 오르면은 들어오고
가격이 내려가면은 팔고 정리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기관 투자자들인데, 우리는 그게 그렇지 않죠. 개인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훨씬 더 유연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유와 시간에 제약이 없죠. 그래서 스트래티지처럼 우리는 할 수가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현금 흐름을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파이프라인을 딱 세팅해 놓고 거기서 계속 비트코인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매주 매달 축적해 나가다 보면 언젠가 이 스트래티지처럼 평단가가 68,000달러밖에 안 되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뭐 10만 불로 거의 다 올라왔으니까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지금 2배 이상의 수익을 거두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파이프라인만 세팅해 놓으면 됩니다. 우리도. 그러면은 스트래티지처럼 주가가 막 부양이 되죠. 뭐 우리는 개인이니까 주가라는 게 없겠지만 개인의 자산의 가치가 2배 넘게 올라가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들이 막 발생하고, 네, 이런 아주 좋은 자산 구조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원칙,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도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계속 사는 거, 이게 바로 그 원칙입니다. 네, 애리조나주 소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wendy 로저스 애리조나주 상원 의원이 우리는 비트코인이 필요하다며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 재상정하겠다, 이렇게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지금 상황이고요. 전날 그 KT 홉스라고 하는 애리조나주 주지사가 양안의 합의를 통해서 통과된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법안을 비토를 놨죠.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아직 언테스티드 자산, 충분히 시험되지 않은 자산이고 애리조나 재정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게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참 답답한 게 일단 애리조나주의 그 재정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고 합니다. 주 연기금도 지금 빵꾸가 날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적자 재정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일단 어부성설이고, 게다가 이 주지사가 예전부터 원래 좀 이런 그 비슷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고 하네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제가 읽어드리면, 과거에도 비트코인 노드에 대한 세금 면제 법안, 그리고 사회적 신용점수 기반 금융평가 금지 법안 등 탈중앙화와 프라이버시를 강화하는 모든 시도에 반대해왔던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 KT 홉스 주지사가요. 그래서 이번에 비트코인의 이 전략적 비축 법안도 뭐 당연히 과거의 이런 그녀의 행적들을 봤을 때 거부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게 주지사가 결국 하고 있는 행동에 반기를 듣는 지금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주지사의 어떤 이 정책 방향성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웬디 로저스 상원 의원이라는 사람이 지금 나와서 그래서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법안 재상정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 애리조나주 이 정치권에서 개인의 주권을 위한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는 게 웬디 로저스,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게 KT 홉스 주지사, 지금 이런 구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갈등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지금 발현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돈의 미래와 권력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하느냐, 이게 지금 이번 싸움을 통해서 결판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한 싸움이고 과연 누가 이기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그래서 우리가 보유하는 것도 좋지만 네, 이런 이제 비트코인을 통한 어떤 개인의 자유, 프라이버시, 주권의 이 파워가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 어디로 누가 파워를 갖느냐, 이것도 같이 보면서 주의 깊게 보면서 한번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그런 지식을 늘려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비트코인 뉴스가 암호화폐 차러인 데이비드 삭스에게 공가의 서한을 이렇게 보냈어요. 미국 비트코인 보유량 감사 어디로 갔냐 라는 얘기인데, 자, all due respect, 모든 존중을 담아 비트코인은 도대체 어디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트코인 비축 법안 행정명령이 나온 지 거의 2달이 지났는데 미국의 비트코인 보유량 감사는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냐? 왜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냐? 이제 이렇게 촉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만약에 이 미국이 진짜 뭐 보 하인스 사무총장도 그렇고 데이비드 삭스도 그렇고 계속 말만으로, 아니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이 비트코인을 이제 최대한 많이 모아 나가야 한다, 디지털 자산의 수도가 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행정명령이 나왔으니까 그래, 모든 부서들에 흩어져 있는 비트코인 다 모아가지고 보유량 감사하겠다며, 그 결과 도대체 언제 나오냐라고 하는 거는 당연한 요구 아닙니까? 진짜 이제는 시장은 단순한 그냥 말만으로 나오는 호재가 아닌 미국 정부의 실제 비트코인 보유 내역과 지갑 주세 공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보 하인스 사무총장과 데이비드 삭스 암호화폐 차르가 얘기한 것 같이 이 미국이 암호화폐 수도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면 정말 그 행위 자체가 비트코인이라는 것의 어떤 패러다임 바꾸겠죠. 근데 아직은
말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스텝은 결국 첫 단추를 잘 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첫 단추라는 거는 현재 미국이 그래서 몇 개를 정확히 가지고 있는 거냐, 어디에 어떻게 보관되는 거냐, 이거를 공개하는 겁니다. 이제는 마리안이 증거를 보여줄 때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알프레드가 가짜 주말 가격 하락이 약해지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 이제 가격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짧은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 이 일요일 오후 덤핑이라는 게 3월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미국 시간으로 일요일 오후만 되면 거대한 매도 물량이 나와서 비트코인 가격이 팍팍 떨어지는 그 일요일 오후 덤핑이 말하자면 공매도 세력이나 아니면 단기 거래, 단기 가격 조작자들의 시도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거의 다 끝나간다. 이번에 일요일에 어떤 가격 흐름을 보니까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일요일에도 일요일 오후 급락 패턴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금요일에 97,820달러까지 올라갔던 비트코인이 이제 일요일 새벽으로 가자, 월요일 새벽이죠.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새벽이 되자 93,900불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하락폭에 비해서 공포는 크게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사 나온 것들도 한번 쫙 찾아봤는데 비트코인 가격도 폭락했다 막 이런 식의 뉴스는 하나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매도 세력과 단기 조작 세력의 탄약이 고갈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생각보다 가격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공격 패턴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그 다음은 반격입니다. 이제 10만 불, 뭐 10만 불 후반대, 12만 불까지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게 마이크 알프레드의 해석이고, 이 반복된 눌림 구간의 종결과 확장의 시작이 이제 있다라는 임박했다라는 거고요. 시장은 종종 이렇게 특정 시간대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떨어지는 패턴을 보이다가 이 움직임이 끝나갈 때쯤 되면 그게 트렌드 전환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그런 시점일 수 있다라는 마이크 알프레드의 주장이고, 마지막에 한 말이 이분이 stay vigilant라는 말인데, vigilant는 이제 경각심을 가져라, 경각심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뭐 조심해라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저는 지금이 귀를 쫑긋 세우고 기회의 신호를 들어야 될 때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뭐 주의해라, 뭐 지금 가격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경계심을 가져라, 뭐 이런 거로 해석하기보다는 이제 기회가 오고 있으니 그것을 주도 면밀하게 잘 살펴라 라고 해석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간밤의 뉴욕 시장 보시죠. 비트코인, 트럼프 보호무역 발언의 전통 디지털 자산 전반적인 조정이 일어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월요일 현지 시간에 외국산 영화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글로벌 위험 자산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 플러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하루 새 1,000억 달러 이상이 유출되면서 시총이 3.06조 달러로 하락을 했어요. 비트코인은 한때 93,400불까지 밀리면서 지난주 고점 대비 5% 하락을 했네요. 지난주 고점이면 뭐 97,000불 후반대겠죠. 93,400불까지 떨어질 동안 저는 뭐 소액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전략적 매집은 지속되고 있다. 스트래티지가 1895BTC를 추가 매수했네요. 이번 자금 조달은 보통주 및 우선주 발행을 통해서 조달을 했고요. 이 보통주 및 우선주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이 계속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걸로 인해서 비트코인 개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스트래티지의 이제 실적 발표 결과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스트래티지 주가 아마 팔로우 안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오랜만에 찾아보시면 비트코인 가격보다 굉장히 더 가파르게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최근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인글라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파생 상품 거래량이 24시간 동안 74.9% 증가해서 782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반면 미결제 약정은 0.59% 감소해서 트레이더들이 숏 포지션을 청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 거래량은 105%나 급증을 했고, 바이낸스와 OKX 거래소의 롱숏 비율은 1 미만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지금 모습이 혼재되어 보여지고 있는데, 결국 조심스러운 시장 심리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생 상품 거래량, 미결제 약정 규모, 숏 포지션 청산, 그 다음에 롱숏 비율 같은 걸 보면 혼재되어 있다. 여전히 트레이더들이 조심스러운 시장 심리가 여기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다시금 글로벌 자산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죠.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전통 자산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디지털 금으로서의 해지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증시는 9일 연속 상승을 마감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 S&P 500 지수는 0.64% 하락을 했고 다우존스는 0.24%, 그다음에 나스닥은 0.74% 하락을 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을 했네요. 그래서 미즈호 증권의 다니엘 오리건은 S&P 500이 5,700선 부근의 기술적 저항선을 넘지 못했다. 단기 과열이 있었다. 그래서 조정이 왔기 때문에 합리적인 조정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뭐 그동안 너무 빨리 많이 올랐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번 주 최대 이벤트는 역시 수요일 밤 예정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입니다. 과연 이번에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이런 전망은 여전히 뭐 아직 부정적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있기는 하고요. 네,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인플레이션 문제가 그렇게 크게 지금 대두되지 않고 경기 침체 징후들도 보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압박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습니다만 뭐 이번에 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기는 하죠. 이게 나오고 나서 아마 시장은 방향성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영화에 100% 관세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때문에 무역 협상 기대감이 꺾였고 이게 시장 불확실성을 상당히 키웠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증시는 특별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만약에 발표가 된다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면 이제 방향성이 좀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혼조세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고요. 반면 4월 ISM 서비스업 지수는 51.6으로 상승을 하면서 미국 경기가 괜찮네. 서비스업 지수가 50 이상이라는 거는 경기 확장 국면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물가 지표인 지불가격 지수가 65.1로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강하다는 신호라서 경기가 좋은 거는 좋은데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안 잡히고 있구나. 결국 기준금리 인하는 요원하구나. 라는 게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이제 컨센서스가 되겠죠. 네,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 대한 혼조세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국채 금리는 미국 서비스업 물가 압력이 지속되면서 상승을 해버렸어요. 10년물 수익률은 4.342%, 전일 대비 0.025%포인트 올랐고요. 2년물 수익률은 3.840%, 전일 대비 0.002%포인트 올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ISM 서비스업 지불가격 지수가 65.1이 나왔다. 이게 전월에 60.9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오른 거라고 하더라고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상당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물가가 고착화되면서 이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날 이제 어제죠, 진행된 3년물 국채 입찰은 견조한 수요를 보이면서 투자 심리를 지지를 했네요. 미국채 단기물 3년물에 대한 입찰이 굉장히 견조한 수요를 잘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3월 미국 무역 지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시장에 관심 받을 예정입니다. 네, 외환 뉴스는 대만 달러 뉴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미국이 환율을 높여라라고 요구했다는 썰이 있는데 이 썰을 이제 대만이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 적 없다. 그러면서 환율이 2022년 이후 최저치를 지금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원달러 환율도 갑자기 1,300원대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대만 달러도 지금 2022년 이후 최저치로 내려갔다. 즉 아시아 통화 전체가 지금 달러 대비해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대만 달러 같은 경우는 미 달러화 대비해서 3.7% 가치가 급등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환율이 내려갔고, 그래서 미국이 대만의 환율 절상, 즉 절하 방지를 요구했다는 시장 소문이 있는데 대만 중앙은행은 이것을 전면으로 부인했습니다. 양진룽 총재는 대만은 환율을 조작하지 않으며 환율 협상에도 참여한 바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대만은 미국 재무부의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돼 있어서 통화 정책에 민감한 시기에 있습니다. OCBC는 이번 대만 달러 급등이 정책적 환율 재조정의 흐름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대만 당국이, 외환 당국이 지금 개입을 한 거다, 이렇게 사실상 보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대만이 아무래도 대미 수출이 굉장히 반도체를 비롯한 대미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이 대만 환율이 지금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미국의 무역 정책에 대한 어떤 시장의 불확실성, 특히 이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 여기 이제 우리나라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 일본, 중국 다 포함되는 건데 대만 환율이 이 모든 아시아 통화의 강세 흐름을 이끌고 있다, 지금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지금 이런 기사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금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에
중국산 수입품 관세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점도 대만 달러 강세에 기대에 불을 붙인 겁니다. 대만 정부는 지난주 미국과 1차 관세 협상을 마친 상태고 대만은 세계 공급망의 핵심 축이자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로 지니고 있어서 환율 급등이 이번에 환율 급등했잖아요. 환율이 이제 내려갔죠. 대만 달러 가치 급등이 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수출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만 달러 환율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대만 달러 가치가 갑자기 급등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수출 기업에는 부담이 되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00억 원대에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을 때는 수출 기업에 좋았는데 1,300억 원대로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니까 수출 경기에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원달러 환율이 너무 높아도 문제지만 이렇게 갑자기 떨어져도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내려가냐? 1,300원대로 왜 갑자기 이렇게 내려가고 있냐? 대만 달러의 급등도 여기에 이제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라고 가져와 봤고요. 금값 소폭 하락했습니다. 금 현물 가격은 화요일 새벽 3,333달러로 0.1% 하락하면서 소폭 조정했습니다. 여전히 기술적 조정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뭐 별다른 일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계속해서 시장이 혼조세인 와중에 금 가격은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른 고평가 논란이 계속되면서 기술적인 조정, 약간의 고점에서 이제 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동동 얼굴만 입만 동동 떠 있는 사람이 나는 더 이상 비트코인을 살 수 없어 라고 하고 있죠. 근데 사실상 그분은 깊은 물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네요. 이렇게 그냥 쭈그려 앉아 있을 수 있을 정도의 낮은 물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 물 안에는 이제 뭐 연휴, 베이케이션, 휴가죠, 휴가. 그 다음에 뭐 생맥주, 뭐 넷플릭스, 새로운 자동차, 그 다음에 짐 멤버십, 운동하러 다니시나 봐요. 그 다음에 가장 빠른 인터넷, 온리팬스, 새로운 아이폰, 뭐 여러 가지 내가 소비하고 있는 모든 그 것들이 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밈의 제목은 비트코인을 살 수 없는 게 아니라 안 사는 거다 라는 거죠. 비트코인 살 돈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도 소비 습관은 그대로인 현대인의 모순을 날카롭게 풍자하는 겁니다. 넷플릭스, 스타벅스, 최신 아이폰, 여행, 외식, 눈앞의 만족에는 절대 포기 못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미래를 위한 자산 축적에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주변에 이런 분들 많으시죠? 많습니다. 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죠. 내가 뭐가 우선순위에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자신에게 경제적 자유를 허락할 수 있는 선택이죠. 오늘도 이 밈이 말하는 메시지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가격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지금 이 밈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5월 6일 화요일 데일리 비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고요. 남은 연휴 알차게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